4월 22일인가요? 4월 22일? 4월 20일. 날짜잖아, 그거. 해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제 4월 22일 또 면접을 시작하는데, 먼저 이제 프린트 하나 이제 드린 게 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프린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전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프린트는 뭐냐면 교수님이 이제 이걸 써주신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이제 교수님과 술 마시면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 이렇게 워낙 이제 면접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뭐 공무원 총 면접을 워낙 많이 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이제 면접에 대한 이제 생각이 이제 담겨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면접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현직에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전문적인 면접 이런 분들은 아니에요. 이렇게 그거를 참고로 좀 보시면 되는데, 자 먼저 그 내용이 한 이제 20페이지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2페이지를 잠깐 가보세요.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그 사진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데 이렇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냐면 이분은 이제 처음에 이 교수님은 자기의 성향은 뭐냐, 좀 개성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면접장 가보면 맨날 똑같은 소리 들으니까 지겨워 죽겠다가 이제 본인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사람을 뽑을 때 뭔가 특성이 있어야 되고 이제 개성이 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이제 강조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세무직은 그런 성향이냐,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5페이지를 가보세요. 5페이지. 거기 보면 필기 시험의 성적이 그 사람을 말해주지 않는다가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사실은 뭐냐면 합격을 하고 나서도 그 교육원에 들어갈 때 성적 순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마치 좀 앞에 있는 사람이 더 엄청 우수하고 뒤에 들어가는 그렇지 않은 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이런 뜻이고, 이게 단지 이제 필기 성적 순으로 교육원을 간다 뭐 이런 거에만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면접에서는 어떠냐는 뜻이에요. 면접에서는 만약에 커트라인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커트라인 한참 위에 이렇게 점수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유가 있고 이 사람은 더 긴장하네.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면접장 가면 똑같이 다 긴장한다. 뭐냐면 이 사람도 떨어질 수 있고 거꾸로 이 사람도 붙을 수 있고 이걸 알 길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뭐 850명을 선발한다. 그러면 뭐 한 1100명. 근데 워낙 동점자가 많아가지고 이게 좀 더 뽑을지 좀 덜 뽑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1.4배수, 3배수 이게 정확하게 이제 늘 맞아떨어진 적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중에 10%는 미흡이에요. 10%. 그러니까 미흡을 안 줄 수는 없기 때문에 10% 미흡이다. 그 사람들 이제 빠지고 나머지가 이제 성적 순대로 이제 배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우수를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라고 하는 게 인위적으로 엄청 이렇게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첫인생 여기서부터가 우수를 이제 가는 어떤 한 방향성이 돼요. 이 사람 첫인상이 좋으면 일단 시작부터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무튼 뭐 본인도 우수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시험 포기하거나 면접을 포기하거나,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전공을 하는 첫 해잖아요. 여러 돌발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면접 강의를 진행하면서도 늘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이제 병존하는 거예요. 성적이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냥 다 보통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또 성적이 커트라인 친구 있으면 그래도 면접 잘 봐서 우수 맞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군가 또 미흡으로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병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여기 뭐 필기 성적인데 이거는 면접에서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면접관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여러분 성적을 알 길이 전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아는 건 뭐냐면 이 친구가 자꾸 회피를 해요. 그럼 뭐예요? 성적 좋은 친구구나. 성적이 안 좋은 친구는 피하지 않아요. 성적이 좋기 때문에 저는 뭐 10개 중에 한 6개만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을 면접관에 주니까 미흡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또 이런 느낌이라고 해서요. 저 여기 아니어도 저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저의 능력을 막 과시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능력을 엄청 과시하는 것 자체가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10명 중에 1명을 뽑는다. 100명 중에 1명을 뽑으면 당연히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죠. 근데 우리는 그냥
조직 생활하는 거, 조직에서 모나지 않고 이런 사람을 가장 최우선으로 이제 선호하는 그런 시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필기 성적 있잖아. 이걸 너무 이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일단 뭐 커트라인 근처에 있는 분도 웃음 맞으면 좋지만 일단 처음 출발은 뭐예요? 보통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어떤 이제 특정 답변이라든가 이런 자세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뭐 진정성 이런 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지면 이제 면접관이 우수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저는 뭐냐면 성적이 좋은 사람이 더 위험해요. 이 친구들은 전선님 좀 보통만 봐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약간 민감한 답변 차라리 그냥 답을 안 해버리는 게 낫지. 이런 거 이제 자세를 갖다 보면 오히려 더 그런 데서 미흡이 나올 수가 있다는 뜻이. 그래서 실제로 점수가 아마 커트라인에서 뭐 30점, 40점 높았는데 떨어진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제가 물어보죠. 단도직입적으로 왜 떨어진 거 같냐 했더니 자기는 그냥 면접 어제 보통만 맞으면 되니까 그런 좀 티를 좀 너무 많이 낸 것 같다. 자기가 이제 이 답변 말고 이제 다른 질문해 주시면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말했더니 이제 면접관 표정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 그게 자기한테 이제 미흡으로 온 거죠. 그래서 아무튼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만난 거고 이 사람이 얼마나 진정성 있고 좀 사실은 좀 절박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필기 시험 있잖아요.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읽고 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보통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어떤 사람이 미흡인가를 이제 먼저 강조하니까 연습할 때도 일단 그런 요소를 배제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수를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 이제 면접관에서 우수 맞으신 분들이 이제 몇 분이 오실 거예요. 그럼 그분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예. 그리고 본인도 좀 기수 좀 받고 이렇게 그분들도 절박하죠. 왜냐하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제가 그냥 뭐 지방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까 어차피 이거 저는 커트라인이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붙어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의미하는 말을 잘 생각을 해줘야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몇 페이지 한번 8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8페이지. 8페이지. 그래서 가운데쯤 보시면 꼭 반드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면접 시험에서 판단 기준이 뭐냐? 사람 대비잖아요. 이렇게.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실무적으로 뭐 일하고 이런 것들 우리 전공 지식도 있지만 그거는 가리키면 돼요. 하지만 사람의 기본 인성은 가리킨다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랜 기간 공직에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보자마자 이 사람이 어떨 거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성향이 좀 대부분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느낌의 사람들을 몇십 년 동안 봐온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이제 천리상 보면 이 사람은 어떨 거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인사도 잘하고 더 적극적인 자세. 뭔가 어려움을 나한테 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압박 질문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네 번 막 답할 수 없는 거 하더라도 제가 그래도 좀 최대한 뭐 미소를 지으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 됨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 가보세요. 9페이지 가보시면 제일 위에 써놨죠. 뭐 신원서판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네모박스로도 이제 써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0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신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이분은 이제 뭐냐면 실제로 이 교수님은 이제 패션 이런 거에서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좀 똑같은 옷 좀 안 입고, 그러니까 좀 개성 있는 옷을 좀 입고 왔으면 좋겠다가 입은 생각인데 막상 자기가 면접장에 가보면 모두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오더라. 그 얘기를 써놨고 마지막 네모박스 마지막 문장 봐보세요. 그래서 수험생들의 두려움의 표현을 보인다. 답답하긴 하지만 그냥 사실상 다른 선택 불가능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그냥 다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고 가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옷 같은 데서 좀 튀거나 할 필요는 없더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11페이지 보시면 거기 5번째 줄 봐보세요. 자, 단원컨대 세무직 공무원 면접 시험은 뭐 연예인 선발 대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언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일단 차분한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말을 듣다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약간 이제 흥분된 상태인가 아니면 뭔가 차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수를 받는 사람은 침착하게 좀 얘기합니다. 침착하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말을 못해도 미흡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누가 이제 말을 잘하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딱 보면
나는 그 정도 말을 못하면 내가 혹시 미흡이 아닌가? 아니에요. 말을 못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일단 보통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말 대신에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가보시면 서라고 해서 이제 글씨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의 이제 글씨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글씨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자, 일단은 연필 또는 샤프로 쓰지 말고 좀 볼펜으로 이제 써야 되니까 그 볼펜으로 쓰는 거를, 왜냐면 필체가 샤프하고 볼펜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볼펜을 일단 연습을 하고 자기한테 잘 맞는 필기구를 찾아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면접관들이 나이가 드시니까 노안이 와요. 글씨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뭐 0.3, 뭐 0.5 얇은 거를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진한 거를 이제 좀 더 선호한다. 이렇게. 자, 그리고 글씨를 좀 또박또박 쓰는 게 좀 약간 필요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제 글씨가 이제 화려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씨를 좀 약간 이제 좀 날려 쓴다, 뭐 갈겨 쓴다, 뭐 이럴 경우에는 약간 좀 정성이 좀 떨어져 보이니까, 그래서 약간 좀 또박또박 쓰는 거를 조금 권장을 하고, 너무 크게 쓰면은 사실은 이제 알아보기가 좀 쉽지가 않고, 용지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 담기는 거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그 자기 기술 쓰고 종이에다가 이제 한번 용지에다 써볼 텐데, 그때 이제 잘 좀 써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글씨 연습을 조금 해야 될 그런 분들이 몇몇 분들이 보여. 대부분은 다 이제 괜찮습니다. 근데 몇몇 분들은 글씨 연습을 조금 이제 해서 정성스럽게 담아줘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서라고 해서 이제 글씨 있잖아요, 글씨. 근데 실제로는 그 면접관 분들이 글씨만 가지고도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좀 공부해갔구나 이런 느낌이 주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이제 뭐 외모랑 다 반듯하고 좋은데 글씨가 너무 이상하게 되면 느낌이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마치 이제 뭐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하고 전혀 매칭이 안 되게 이렇게 나온다. 우리가 소위 뭐 깬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데, 글씨도 좀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글씨 그거 하고, 그 다음에 13페이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거기 보면 판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 이게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또 뭐냐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본인만의 이제 경험을 이제 자꾸 하라는 게 뭐냐, 남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제 말이 막 꼬일 수가 있어요. 이 순간은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자기 게 아니다 보니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자기 기술서에 내가 뭘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 본인이 이제 막 질문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왜 본인은 자기 기술서에 쓴 거랑 다른 얘기를 하고 있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경험한 거를 잘 정리하라.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15페이지가 없어요. 15페이지. 자, 거기 15페이지를 쭉 가보시면 뭐냐면, 뭐 이런 사람은 세무직 공무원이 이제 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 번씩 잘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17페이지 보시면 조그만 네모박스 안에 보시면 뭐 서류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서류에 나의 뭐 인적사항이니 15페이지, 17페이지 가보시면 뭐 인적사항 있냐?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고 뭐 평정표라든가 질문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모르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분 내 점수를 알고 있는 게 아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그 네모 바로 밑에 있는 게 중요한데, 면접 시험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이제 우리의 통계를 많이 갖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 이런, 이게 이제 이분의 주장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19페이지 가보세요. 19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조그만 네모박스 있죠. 네모박스, 이제 그게 이분이 오랜 기간 동안 뭐 행시서부터 해가지고 뭐 공무원 시험 다 이제 면접관으로 들어가서 해보면 누구를 떨어뜨린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자. 면접관들이. 그죠? 결국 뭐예요? 만장일치.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를 한 명 떨어뜨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 면접이 다분히 주관적인 요소가 많지만 누군가 한 명을 떨어뜨려야 된다면, 그러면 여기에는 이견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고 어떤 사람들이 떨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만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2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네모에도 좀 남아 있습니다. 네모 박스에도.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뭐 그냥 어차피 뭐 불확실한 거고 운이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노력을 하라. 스터디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내가 할 말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그걸 최대한 경청해서 잘 듣고 그다음에 그게 그 중에서 도움이 될 만한 거 이제 본인이 취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안 좋은 뭐 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누군가 지적해주면 열린 마음으로 나도 모르는 뭐 그런 습관이 있구나. 그러니까 항상 자기 어떤 습관 이런 걸 얘기하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하지만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표정에서 막 드러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면접장에서도 본인이 어떤 표정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막 읽힐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것들 조금 주의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거고 그다음에 오늘도 이제 몇몇 분 못 오셨는데 이제 뭐 장염이라든가 해서 막 아프고 막 이러는데 음식 같은 거를 좀 조심하시고 그래야 돼요. 아까 여기 노량진에 있다가 갔어요. 배 아파서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제가 병원도 좀 가보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뭐냐면 이제 날도 더워지고 또 여러분들이 뭐 면역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뭐 최상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늘 이제 스트레스가 이런 거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온도가 일교차도 크고 하니까 뭐 감기도 걸릴 수도 있고요. 물론 좀 코로나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는 뭐 장염이나 이런 것도 음식 같은 거를 좀 주의해서 잘 드시는 게 그게 필요하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 아무튼 면접반한테 계속 우리 면접하는 그 전날까지 또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원들한테 최대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보 같은 거를 다 주기를 당부를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본인이 제가 이메일을 보내라고 했잖아요. 몇 명 안 보냈어요. 이렇게 보내주세요. 지금 계속 보고는 있는데 지금 많이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일정 정리했으면 보내고 그다음 또 다음 주에 또 보내고 그냥 계속 저한테 이제 보내면 돼요. 이렇게. 그럼 제가 그걸 읽어보고 이런 부분을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다시 이제 제가 리턴해가지고 보내드리고 할 테니까 그걸 몇 번만 좀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시다 보면 많은 질문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야. 질문을 좀 하라. 이따가 이제 뭐 모의 면접할 때도 오늘은 좀 제가 여러분들 시켜보겠어요. 이렇게. 그럼 질문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말하는 모습 얼마나 좀 조리 있게 잘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연습을 좀 해보시. 그러면 누구를 알 수 있냐? 면접관의 마음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면접관도 질문할 게 마땅치가 않아요. 왜냐면 그분도 현직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온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사전에 교육 동영상 같은 것도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질문할지 해야 되는데 실상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물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면접을 진행할 때는 상당히 스피디하게 진행이 돼요. 근데 실제 면접장에서는 갑자기 멈춤처럼 그죠? 포즈 그냥 해놓은 것처럼 해서 그냥 고요한 침묵이 흐른다. 그럼 나는 내가 뭘 잘못한 건가? 그게 아니고 면접관이 이제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거고 면접관이 좋을 수도 있어요. 잠들기도 그러니까 완전히 뭐 코곤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질문하다 이제 너무 이제 똑같은 패턴을 계속하다 보니까 지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깜빡깜빡 막 졸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뭔가 면접을 막 빨리빨리 진행을 한다. 그 얘기 뭐예요? 누군가 탈락자를 이미 정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사람은 탈락이에요. 미흡이에요. 한 명을 탈락시켜야 되는데 그 다음은 들어왔는데 이 사람보다 낫잖아요. 일단 그럼 빨리빨리 이제 면접을 이제 스피디하게 진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면접 빨리빨리 진행되고 그냥 빨리빨리 진행하고 그냥 나오면 되는데 뭔가 내가 많이 준비했는데 이렇게 좀 짧은 시간에 뭐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오히려 더 면접관한테 오버하고 질문을 좀 몇 개 더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대단히 안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그분들도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최대한 잘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정도 하고 잠깐 이제 한 5분 정도 있다가 세퍼 선생님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오늘은 이제 법령 체계 뭐 이런 것들을 강의해 주신다고 합니다. 한 5분만 쉬었다가 그 법령 체계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